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 세 번째 시간으로 전 프로야구 선수이면서 살인 범죄자인 이호성 씨가 되겠습니다. 유명인 사주 분석이라고 해서요, 꼭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 범죄자 등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해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와 이름풀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고요.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이제 그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줄 만큼 사주와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할까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예전에 불행한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이호성 씨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씨는 지금 살아있으면 67년생이니까 나이가 한 50 다 됐겠죠. 살아있으면. 그리고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간판 선수였고, 예전에 야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김봉현 선수나 김성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간판 선수였는데 이호성 선수가 한때는 4번 타자를 친 적도 있어요. 해태 타이거즈에서 4번 타자를 친 적도 있고 골든글러브 상도 2번이나 수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선수로서는 이 정도면 화려한 생활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집안도 좋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전부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변호사, 이런 식으로 집안도 좋고요.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대학교도 이제 연세대학교 야구부를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해태 타이거즈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가 오늘 이호성 씨의 사주를 분석하고 이름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부분은 화려한 야구선수 시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성 씨의 사건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선수가 2000년에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해태에서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완전히 야구판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코치까지 은퇴를 하고 야구판을 떠나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웨딩홀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웨딩홀이 잘 됐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잘 됐으면 그걸 잘 키워나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큰 돈을 만지니까 갑자기 욕심이 커진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제 사업을 한다,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막 꼬셨겠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것이, 운동선수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실패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프로야구 김봉현 선수, 이호성 선수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선수가 한 말인데요. 이 선수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좀 단순하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운동만 했지 사회성이 갖추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갖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서 친한 척 하면서 이제 사업을 권유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복싱 선수인 박종팔 선수를 보면은 그 선수도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친구들한테 다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돈을 다 날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제대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고가로 뭐 한다 그러면서 돈 다 날려버리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참 그 돈을 날린다는 게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 사람이 저렇게 어리숙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지를 못하는 것이 예전에 프로 레슬링 선수 중에 김희일 선수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텐데, 그분도 사업하다가 뭐 사기를 당했는지 어땠는지 그래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뭐 한다고 했다가 날려먹는 경우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 단순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좀 잔정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호성 선수를 보면은,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젊은 여성을 이제 자기가 사귀던 내연녀를 죽이고, 그리고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딸내미 3명을 갖다가 또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성 선수가 2003년도에 화상경마장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채무가 많았었는데 그 채무를 안고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까지 받았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큰 빚을 떠안게 됐다. 그리고 부도를 갖다가 거의 100억 원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사기치면서 뭐 투자자를 모으고 막 그래갖고 뭐 30몇 억인가 이걸 이제 끌어모았는데 결국 고소당해갖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6살이나 많은 김현숙이라는 여자를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2월달에 김현숙과 그의 딸 3명을 야구방망이로 살해하고 안매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3월 10일날 한강에서 이제 투신해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이호성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무슨 뭐 지존파라든가 여러 가지 강력 살인 사건 중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을 내리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 자신이 워낙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으니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이 3주만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주의 구성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간의 구성은 좋아요. 천간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지와 일단은 구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일주를 비롯해서 월주나 연주가 하나같이 다 구성 자체가 음권 양권 이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임수거든요. 그런데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임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기운이 3개나 있는데요. 이 화기운이 모두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제다 신약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다 신약 사주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나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상당히 돈을 벌기가 힘든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호성 씨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양반이 2008년도에 자살했으니까 42살에 자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금하고 수기운이 들어와야 내가 강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63세 경자 대운은 좋다고 봐야 돼요. 63세 경자 대운. 그리고 53세 신축 대운도 이렇게 금기운이 들어올 때 괜찮다고 봐야 되고, 33살 개묘 대운 같은 경우도 수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은 겁재운이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임수가 들어와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업 운이 있잖아요. 일단은 운대가
좀 그 코치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한 50 정도 돼갖고 40 아니면 한 40대 중반 정도 돼갖고 이때 사업을 했으면 그 운이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 양반이 그 특별히 무슨 사업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는 좀 자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웨딩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요. 임수 입장에서 이 개수라는 이 겁재운이 겁재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벌리는 듯 하는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그 웨딩 사업을 했는데 그때 돈을 벌게 된 게 오히려 더 독이 됐다고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이제 돈이 벌리니까 이 사람이 만만하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겸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한번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야구계를 떠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한 2003년서부터 사건이 일어나서 자살하게 된 2008년까지의 그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를 보면은요, 이 개묘대운에서 2003년도를 보면은 이제 그 개미년이에요. 개미년에 이제 사기를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와갖고 이제 사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분은 지금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용신운이 금기운하고 수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 개미년 같은 경우는 천간이 수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겁재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듯 하면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6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일주와 똑같은 이모년이 들어오거든요. 일주와 똑같은 애는 아무리 신약하다고 하더라도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웨딩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결코 이 사람 인생에서 좋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그 사업이 항상 2006년도에 그 사업이 이제 거의 재기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때가 이제 그 병술년인데 병임충으로 천간이 완전히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깨지는 그 병화는 그 재물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08년도 42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자오충으로 깨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오충으로 깨진다는 것이 여기서 그 깨지는 화기운이 재물운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모일주에서 지금 그 내연녀가 만나는 여자가 이제 부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연녀 그 원래 있던 부인하고는 이제 별거 상태였거든요. 이때 자오충으로 완전히 깨지면서 이런 그 부인을 죽이고 딸내미를 3명이나 죽이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본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 일단 이 사주를 보더라도요. 지금 화기운도 강하고 토기운도 강해요. 그런데 본인은 아주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한 상태에서 이 화기운이라는 게 그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 자신의 그 기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화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이 미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토도 만약에 뭐 축토라든가 술토라면 모르겠는데 미토 같은 경우는 이 임수하고 잘 구성이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관살이잖아요. 지금 이 월지 포함해서 2개면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관살이 강한 상태에서 내가 신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병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호성 씨 같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뭐 관살에 둘러싸여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사주가 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이호성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운동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난데 옛날에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60년, 지금 이호성 씨 나이 정도 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운동을 어떻게 시켰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학교 수업은 안 받고 그 학교에서 야구부다 그러면 야구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운동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이제 육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학원 스포츠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말에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요, 지금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얘네 학교에서 운동부다 그러면은 아예 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사주를 봤을 때 완전히 운동하는 기계로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사회에 딱 나갔는데, 그러니까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야구만 하다가 이제 그 지방 옮겨 다니면서 맨날 야구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 딱 나가갖고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막 사기꾼들 와서 막 사기치고 막 이러니까 거기 다 넘어가고 이제 완전히 거지되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완전히 금수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 자체도 이 천간의 구성은 이 정도면 좋은데 참 그 이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에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절대 이런 식의 그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사업을 했을 때부터 흘러가는 이 1년 운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해서 이제 대운을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계묘라는 대운도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신약해요.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비록 겁재지만 이 겁재라도 임수와 개수 같은 경우는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임수에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대운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1년 운이 이제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2008년도 이때에도 자고충으로 그대로 충국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인 무토도 관성이죠. 관성인데다가 기토면 모르겠는데 무토는 더욱더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아무리 동정하려고 해도 동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첫 딸아, 큰 딸은 그 사건 당시에 없었거든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없었는데, 전화를 해서 유인을 합니다. 큰 딸을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딸을 마저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라고 하죠? 뭐 소시오패스니 뭐니 그런 범죄 용어들 있잖아요. 뭐 도저히 뭐 겉으로만 인간이지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호성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하여튼 프로야구 선수들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요, 이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도 사주만큼, 꼭 사주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부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하나도 없고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잔뜩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전부 화기운이에요. 이 하늘 호자도 화기운에 해당되고, 별성자도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성은 목기운이니까 뭐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이 호성이라는 두 글자가 전부 다 화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수리성명학에서 원형이정 사격이라고 뭐 핵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수에는 정확히 맞아요. 7핵, 8핵, 9핵이 좋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수리성명학 그 핵수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신에 해당하는 한자만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호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그냥 호성이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그 성명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 사격이 맞죠. 그런데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주에서 용신을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핵수에만 맞춥니다. 다른 건 안 봐요. 무조건 핵수에만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지을 때 이 오행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요. 그래갖고 요즘엔 컴퓨터에도 나오니까 여기 재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가 해갖고 재에 해당하는 한자만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돈이 제일 좋으니까 재에 해당하는 것이 돈이다. 그래갖고 용신이고 기신이고 그런 거 안 보고 무조건 재에 해당하는 그 한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에 해당하는 거에 화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만 이 핵수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만 성명학이지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사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 뭐 장명 전문가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장명만 전문으로 하는데 장명이 얼마나 어렵다고 뭐 장명만 전문으로 해요. 말도 안 되지. 사주 분석을 못하면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그 접하면서 사주 분석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 감각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이름을 딱 보면은 이제 용신도 금방 찾아내고 그러는 거지. 그 사주 분석은 전혀 안 하면서 이름만 전문으로 짓는다. 거의 다 엉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성명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게 또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핵수가 이렇게 좋은데 핵수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비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수리성명학에서 말하는 이 핵수는 또 모순이 많아요. 이 원형이정 사격이라는 게 어떤 모순을 줄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돌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요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그 돌림자 같은 걸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만 해도 전부 다 돌림자를 쓰죠.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 그 아드님들 보면은 뭐 정몽준, 정몽구, 정몽원 해서 몽자 돌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그 자녀분들 보면 이맹희, 이건희 해갖고 희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기성세대들은 거의 다 돌림자를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돌림자를 쓰면은요, 이 원형이정 사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이씨 다음에 7핵이잖아요. 그럼 7핵 다음에는 몇 핵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돌림자라는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림자를 넣으면은 이 원형이정 사격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형이정 사격에 안 맞는데 돌림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이 다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타당성이.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첫 번째로 뭐 부르기 좋고 뭐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호성 같은 사람은 지금 본인 힘이 너무 약하니까 수기운이 들어가야죠. 수기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기운이 들어가야죠. 수기운 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수기운 하나, 금기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성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 수리성명학의 원형 이정 사격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곡핵장면법의 이 곡핵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그 핵수를 따지는 그 성명학 이론 중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성이라는 이름은 98핵이 나와요. 내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내용이 안 좋아요. 그럼 이 98핵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말리나 되는 푸른 바다에 건네줄 배가 없도다. 주위에 친족 형제간이 많다고 말하지 마라. 일생에 고생이 많도다. 말년우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운세이다. 이름자의 핵수가 이와 같으니 조업은 반드시 실패하도다. 조업이라는 건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주는 그렇다고 치고 이름이 전부 기신에 해당되는 한자만 들어갔고 그리고 핵수를 따지더라도 곡핵장명법에는 아주 안 좋다. 수리성명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는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주도 사주지만 이름도 잘못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을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이호성이라는 그 이제는 뭐 우리나라 역대 무슨 범죄자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너무 신약하다. 그리고 제다 신약으로 그 사업가의 운은 별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한 50 정도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뭐 이 사주는 둘째치더라도요. 일단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겸손하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자기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갖고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자기 돈도 없으면서 막 그 수십억을 35억이나 그 떠안고서 무슨 경마장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그 사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좋은 이름을 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였고요. 유명인 그러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무슨 범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